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딘가 낯설고 무서운 것이 바로 은퇴라는 말 아닐까요? 30년 넘게 열정을 쏟아온 직장에서 내려와 더 이상 매일같이 학교로 향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찾아왔을 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질지 사실 겪어보기 전엔 알기 어렵죠. 오늘은 60세 교사가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울 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해요. 나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앞으로도 교단에 서 있을 줄 알았다. 라고 말하던 분이 막상 은퇴가 다가오니 내가 정말 이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해요. 교단에서의 삶이 전부였던 누군가에겐 하루아침에 정년이란 이유로 정들었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선택의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은퇴를 하나의 마침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은퇴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시작점에 필요한 준비를 미처 해두지 못했을 뿐이죠. 그럴 때 흔히 마주치는 것이 나는 누구지?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깊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60세 교사의 눈물에 담긴 의미를 함께 해석해보고 은퇴 후 삶을 미리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지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가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조금 길지만 구어체로 차분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은퇴 후 정체성이 흔들릴 때 김 선생님의 이야기. 먼저 은퇴 후 정체성 혼란 때문에 괴로워했던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선생님은 국어 교사로 35년을 근무하셨고 60세가 되던 해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학교에서 늘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년 계획도 짜고 학생들 생활 지도도 하고 때로는 학부모 상담도 하면서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갔죠. 이 바쁨이 바로 김 선생님의 삶의 동력이었고 큰 보람이자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 다음 날이 되자 내가 하루 종일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랍니다. 평소 아침 7시면 학교로 가던 분이 이제는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으니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학교와 교사라는 정체성이 사라진 순간 김 선생님은 마치 발 디딜 곳 없는 우주에 혼자 떨어진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밤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도 조금씩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던 경험을 토대로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학 교실에 자원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긴장도 됐지만 점차 아이들과 책을 읽고 대화하는 일이 다시금 숨을 쉬게 하는 것 같다며 활력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정체성은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새롭게 정의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배울 점 은퇴 후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이 당연히 찾아온다. 그럴 땐 기존 경력이나 재능을 발판 삼아서 할 수 있는 활동, 봉사, 동아리 등을 찾아보자. 교사라는 직책이 없더라도 가르치는 재능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금전적 대비와 의미 있는 일찾기의 균형 박 선생님의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삶을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힌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수학 교사로 30년 넘게 일했는데 평소 생활비나 돈 관리는 월급 들어오면 그냥 생활비에 쓴다는 시기였어요. 그동안 안정적인 월급이 있었으니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던 거죠. 정년이 가까워질 즈음에는 이제 좀 쉬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못 누려본 여유를 만끽해야지 라고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학교에서 받던 월급이 뚝 끊기고 연금도 생각보다 적어서 당황스러웠다고 하네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생활비나 관리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까지 고려하니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돈 때문에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서 쉽게 구해지는 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60세가 넘으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 길게 서 있거나 활동량이 많은 직업은 엄두가 안 나고요.
그래서 박 선생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고 결론은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개인 과외나 학습 코치 활동을 조금씩 해보는 거였어요.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학생들을 또 가르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본인의 경력과 노하우가 곧 경쟁력이 되더랍니다.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박 선생님을 좋아했고 또 정년퇴직 후라는 사실이 오히려 신뢰감을 주기도 했어요. 지금은 한 달에 몇 명 정도만 지도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도 얻고 의미 있는 일도 하면서 뿌듯해하고 계십니다. 배울 점 은퇴 후에는 금전적인 부분과 보람 모두가 중요하다. 낭만만 꿈꾸다가 현실과 충돌하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30년 이상 쌓은 경력과 노하우를 적절히 살려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3. 은퇴 후 공백기와 봉사활동에 힘. 이 선생님의 이야기.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은 은퇴 후 공백기가 길어지며 우울감이 커졌던 이 선생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중학교 과학 선생님으로 28년 정도 일하고 건강 문제로 58세쯤 일찍 퇴직하셨어요. 사실 건강 문제가 심각했던 건 아니었지만 업무 피로가 누적되고 여러 이유로 인해 자발적 은퇴를 선택하신 거죠. 처음에는 이제 좀 쉬면서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자주 가겠지? 라며 낙관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쉬는 시간이 길어지고 보니 아무런 계획 없이 보내는 날들이 점점 의욕을 빼앗아 가더랍니다. 사람과의 접촉도 줄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도 무너져서 식사나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 선생님은 내가 이러려고 30년 가까이 일한 건가 싶은 허무감에 빠졌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을 우울하게 지내던 중 동창 친구가 지역 청소년 센터에 봉사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망설였지만 집에만 계속 있다가는 더 우울해질 것 같아 일주일에 2~3번씩만 봉사하러 가보기로 했대요. 그곳에서 힘든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과학 기초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을 느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비슷한 나이에 은퇴를 경험한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는 곳이다 보니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눌 기회도 생겼죠. 이 선생님은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베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배울 점 은퇴 후 아무런 계획이나 활동 없이 시간을 보내면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만큼이나 사회적 관계와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봉사나 사회 공헌 활동은 정신적 만족을 채우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은퇴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어봤어요.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우리는 은퇴 후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미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체성의 변화, 평생의 직업이 사라지면서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지? 라는 질문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미리 정년 이후에 하고 싶은 일 혹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업해보면 좋습니다. 금전적 대비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면 생각보다 빠르게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연금이나 퇴직금, 저축, 투자 혹은 은퇴 후에도 가능한 수익 창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두는 게 중요해요. 건강관리 은퇴가 다가올수록 체력이나 건강도 챙겨야 해요. 자칫 아프면 하고 싶었던 일도 못하게 되고 의료비 문제도 발생하니까요. 꾸준한 운동, 건강검진, 식습관 개선을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의미 추구 직장을 떠난다고 해서 인간관계까지 끊길 필요는 없죠. 봉사, 동호회, 취미활동,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또 다른 의미와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은퇴 이후가 되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하지만 이게 서로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미리 가족들과 생활 패턴, 역할 분담, 추후 계획 등을 나누어 보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60세 교사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운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가 은퇴라는 인생 전환점을 맞닥뜨렸을 때 흔히 겪게 되는 고민과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열정을 바쳐온 일자리에서 더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리고 노년이라 불리는 시기로 접어드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퇴를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바라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좀 쉬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보람되게 만들 수 있다로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필요한 자금을 점검해보고 내 재능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없을지, 취미나 봉사활동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볼 수는 없을지 두루 고민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세 분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공감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30년 지켜온 교단을 떠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결정이지만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인생이 또 다른 색깔로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퇴라는 긴 여행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더 늦기 전에 행복하고 건강한 여정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 보자고요. 감사합니다.